먼저 첫 번째 인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늘 등장했는지 기사 보겠습니다. 이해찬 보도자료 낸 뒤 당정협의 요청하면 받지 마라.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 불만 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여당 청와대와 정부의 경고 알려진 날. 홍남기, 김상조, 우리나라의 정책을 끌고 가는 분들이잖아요. 이해찬 대표에게 뉴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한 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한 겁니다. 아니 정부에서 다 정해놓고 보도자료까지 풀어놓고 당에서 와서 협의하자고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라고 화를 낸 셈입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해찬 청와대 정부 정책 다 정해놓고 당에 요청하는 당정협의 받지 말라. 강력한 지시이자 불만 표시입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일방통행에 불만. 노영민 비서실장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침묵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 눈높이에서 비판 소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과 관련해서 나온 말들입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 앉아있는 동안에 잠깐 사실관계만 확인했으면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 배포 언론에 한 다음에 당정협의 요청하는 거는 사실상의 당정협의라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보도자료 뿌려놓고 당과 논의하자는 형식적인 당정은 하지 마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저렇게 설명이 됐는데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알려졌다 내용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다 정해놓고 여기 뭐 화면 보시면 정부가 보도자료를 미리 언론에 뿌린 뒤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인 당정 하지 마라. 형식적인 당정은 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써주신 분이 이제 윤기찬 변호사신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노영민 실장의 그 엇박자, 예. 언행의 불일치, 예. 이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약간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항의 얘기를 표시한 했다. 거죠. 예. 근데 저분이 또 지략가시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추세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도 30%대로 떠져 있는 예. 상태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곧 어떻게 보면 차기 정권 재창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와 거리 두기를 통해서 어쨌든 정권 재창출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닌가. 이분은 지금 킹메이커 역할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따로 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런 말씀을 토대로 청와대와 거리 두기가 아마 조금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당에서.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의 역할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사실상 지시를 받아서 그걸 실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예. 따라서 이 거대 여당이 청와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면을 좀 보여주려고 아마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약간 견제 목소리를 좀 낸 거다. 자,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6.17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은 당정이 예. 중요한 정책의 골간을 짤 때부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결정은 정부 내지는 청와대가 하고 나중에 발표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책임은 다 당에서 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해찬 대표의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는 정부에서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 뒷감당은 당에서 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해찬 대표의 캐릭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 하면은 전략기획통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장악력이 강해요. 예. 지금 이제 당대표 임기가 2달도 채 안 남았는데도
아주 절정 권한을 갖고 있을 뭐 당 정도인데 분위기 보면 뭐 끄떡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 이제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나오니까 사실은 당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강력하게 김현미 장관 불러가지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기조가 당에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상당히 당에서 서운해한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 파동 아시겠지만 이제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한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됐지 처음에 그냥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졌다가 저 번복이 단계됐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이 좀 들끓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예. 더더욱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또 이날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예. 그럼 당은 보고만 받는 곳이냐 사전에 결정 과정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항의, 경고의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이런 발언이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이 약간 내려가는 추세가 있잖아요. 그 여론이 최근 부동산 정책 등등 몇 가지 사항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분명히 당에서도 이제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지금 여론이 조금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좀 의식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거기도 필요하고 또 예. 지금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대승을 거둬서 예. 거대 여당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지금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속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청와대 협의해서 예. 협치를 해서 하더라도 또 당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지금 또 초선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뭐 수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예. 이분들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오. 힘이라든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지금 모양새로 가면 당대표는 뭐하러 있고 이 거대 여당은 그냥 따라가는 여당이냐 예.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된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오늘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물로 등장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저만 눈에 띄니 억울할 것. 여기서 억울하는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억울할 것이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입니다. 박원순의 대답은 이재명은 내 아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아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박원순 시장이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 그래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한 대목 중에 나온 말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 아우다. 자꾸 갈등을 유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누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뭐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부추기지 말아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또 묘하게 해석도 됩니다, 이게. 옆에 또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대선 주자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어요. 지지율은 언제나 위로 갑니다. 언제나 변동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으면 성과나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있습니다.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또 본인의 견해, 대통령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견해까지 밝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선 의원님, 아우다. 물론 이제 나이를 감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쭉 저 말 중에서 내 아우다라는 단어가 제일 예. 툭 튀죠.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기자들이 계속해서 예. 서로 그 갈등 관계 아니냐, 라이벌 아니냐 예. 이렇게 경쟁 관계를 부추기니까 우리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한 예. 선의의 경쟁자다. 친하다. 친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동지다. 뭐 동지다, 이렇게, 예. 친구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나이와 그러면 상관없이. 뜻이 같다. 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굳이 아우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오. 뭐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내가 뭔가 좀 우위에 있다, 먼저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뜻이 저기 들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한 발 더 나간다면 과거에 예.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대표한테서 양보받은 것처럼 예. 뭔가 좀 앞서가면서 양보받고 싶은 뭐 심정도 저 속에 들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예. 뭐 안철수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다른 캐릭터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저렇게 아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양보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인데 뭐에 대한 먼저라고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뭐에 대한 먼저입니까 이게? 이건 아무래도 뭐 지금 라이벌 예. 구도로 삼는 것이 예. 다음 대선 아니겠습니까? 아, 대선 주자. 예. 아. 그걸 전제해 두고 기자들도 질문을 한 거고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굳이 아우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 레이스에서 내가 먼저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담았겠죠. 근데 대선 주자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은 차이가 많이 나요. 속으로는 많이 답답하겠죠. 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다라는 거네요. 자, 양지열 변호사 아우다. 그리고 뭐 대선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아우가 맞더라고요. 이제 박 시장이 56년생이고 이재명 지사가 64년생이니까 8살이나 아유, 형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는 형이네요. 상당히 많이 형인데 예. 근데 우리말에 딱 떠오르는 게 형만은 아우 없다라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뭐 아우가 능력 있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또 형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연륜이나 또 얻었던 지혜 같은 것들이 더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예. 박 시장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지사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되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그만큼의 연륜이 더 있지 않느냐. 다만 뭐 대선과 관련해서는 많이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누가 잘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나도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예. 그러나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우가 눈에 띄는 건 맞지만 나 역시도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말씀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배조 교수님께 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박원순 시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 지금 사실은 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5% 미칩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요.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이 좀 뭐랄까요? 높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머무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상당히 이제 제가 얘기하면은 예. 본인이 좀 아플 것 같은데 농사꾼 박원순, 사냥꾼 이재명 이런 그 비유가 있었어요. 농사꾼, 그러니까 농부인 경우와 사냥꾼이다. 이렇게 두 가지는 다른데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예, 일은 굉장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대중에게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냥꾼처럼 그 적절한 타이밍에 사냥을 하는 그래서 사냥감을 대중에게 보이는 예를 들면 뭐 신천지 이 사태 때도 예. 굉장히 그 직접 본부에 쳐들어가서 오.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예. 조사를 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교주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검체를 제출하고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도 가감하게 먼저 도입하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은 사실이나 종합적으로 보면은 국민들 특히 이제 서울 시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박원순 시장이 많이 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하면은 뭔가 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 어떤 국민의 정서에 이렇게 호소하는 또 교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네. 사냥꾼처럼 사냥감을 포수가 크게 잡아오는 이런 모습이 좀 안 보인다. 뭐 그런 뜻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씨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백종원 씨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국민과 굉장히 소통한다, 공감한다, 교감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인은 행정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집행 능력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아픔을 직접 체감하고 예. 또 체감한다는 그런 느낌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가장 예. 중요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윤찬 변호사. 윤찬 변호사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이시잖아요. 거기 소속에서 계신 분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다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어떻게 당 상황과 비교하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희 일반 국민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일반 국민으로 그러시죠, 뭐 일반 국민으로.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은 관리형 그 행정가로 보여요. 예, 굉장히 잘하시죠. 그러니까 곳곳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그 전투형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오. 위기 시에 좀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감이 있어요. 위기 때. 예, 그러니까 지금이 시대적으로 평온한 시절은 아니고 사실 위기 시절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남북 문제가 그렇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런 각종 위기에 따른 이슈에 대해서 상당한 독자적인 차별적인 목소리를 내고 행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눈에 띄죠. 각인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예, 대선 상대 후보로는 이재명 지사가 좀 벅차죠. 아, 좀 더 벅차다. 상대적으로 좀 더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이유에서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현대 시대적 상황이 이재명 지사를 원하는 것 같아요. 박원순 아, 시장보다는. 지금이 위기라고 보면 위기 때 어떤 인물이 더 맞을까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시각적으로도 어떤 행동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한 비판 여지도 많이 있고 예. 또 논란이 있고 예. 찬반이 있지만 어쨌든 예.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수를 많이 주는 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위기 시절에 오히려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그리고 뭐 사냥꾼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일반 여론 대중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잘 보이는 인물이다 이런데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뭐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지지율 얘기와 관련해서 지지율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이 아까 내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보시죠. 이겁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으면 성과나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겠다는 뜻도 한 가지만 딱 더 느껴집니다.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지사는 여론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책적 비전이나 목적을 두고 예. 그것을 그냥 실천해 나가지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 행정가 스타일은 아니라서 예. 그 부분도 국민들이 점수를 주는 부분도 좀 있어요. 아무튼 뭐 오늘 박원순 시장의 대답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말 오늘 뭐 같이 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